좋아요, 구독. 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이 전형적인 실적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쏘아올린 공으로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고요. IBM이 주춤하면서 다우가 떨어지는 등 전형적인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M7 기업들 중에 5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 온기가 우리 시장까지 이어질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번 주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선 이제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10월 이제 곧 11월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국면에서 우선 이제 이번 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제 M7 기업들 중에서 5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거. 이미 이제 테슬라는 발표를 했죠. 그리고 다음 주는 뭐가 있습니까? 다음 주 미국 대선이 있죠. 벌써 다음 주예요? 다음 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우리 시간으로는 한 7일 정도 되면 윤곽이 나올 겁니다. 누가 됐는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요. 미국 출구조사도 있으니까 그 말씀은 뭐냐? 대체로 그동안 우리가 변동성의 요인으로 봤던 것이 서서히 이제 좀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우리 시장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어려웠죠. 안 좋았죠. 그러면 적어도 11월 달로 가면은 좋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건 왜? 불확실했던 것이 해소가 되니까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지 또 M7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그러면 조금 10월 달에 마음이 무거웠던 투자자분들은 11월 달에는 조금 마음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전에도 우리가 연간 장세를 보면 10월보다는 11월이 대체로 좋았어요. 뭐 이손앵커도 잘 아실 텐데 그런 어떤 계절적인 시기적인 부분도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또 감안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5개 기업의 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시장 전망을 웃도는 그래서 뭐 머스크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을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최근에 뭐 전기 자동차도 좀 주춤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걸 보면서 또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갔고 또 계속해서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또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고 나쁘지 않다. 그러면 대체로 막 IBM 말씀했습니다. 기대에 또 못 미치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래도 빅7 또 금융주 이렇게 발표되는 걸 보면 나쁘지 않네? 괜찮네? 오히려 좋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상당히 단단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글의 모여서 알파벳이 아까도 우리 앞 프로그램에서 앞 코너에서 말씀드렸죠. 29일 날 7월부터 9월까지 이제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미국 증시 또 미국 증시에 따른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작년 동기보다 더 좋은 실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쭉 같은 해 내의 분석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전년 동기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난해보다 좋았다? 이게 또 시그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전망이 또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3일에는 시가총액 3위 기업이 미국 여러분들 많이 잊어버리고 계실 수도 있는데 하도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MS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3위인데 또 페이스북의 모회사죠. 앞서 이제 코너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메타 플랫폼이 실적 발표하는데 대체로 지금 전망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너무 단언을 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1일에는 또 애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다 모아보면 아마존도 같은 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분들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기업들이 분명히 빅테크인데 이소님 그건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제가 이 기업들이 어디에 도전한다고 그랬습니까? 전력 생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SMR, 소형 모듈 원자료에 계약을 맺어서 이 전력 생산까지도 사실 물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나 아마존이 추가적인 다른 일종의 캐시카우도 왜냐하면 전력은 생산하는 족족 미국 내에서는 소비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해 소장님 왜 그 이야기 안 하세요? 했는데 엔비디아가 많은 분들 궁금하죠. 맞습니다. 그죠? 근데 엔비디아는 이번 달이 아닙니다. 다음 다음 달에 달에. 발표가 다음 되죠. 달인데 다음 달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다음 달에 10월 실적까지. 근데 뭐 블랙웰도 완판이 됐다 그러고 뭐 나쁘지 않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미국 대선 이후에 엔비디아가 끌고 올라오면서 12월 장세부터 반도체가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자, 지금 당장은 반도체가 좀 무거우면 그래도 좋게 평가받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반도체 장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고들면서 어떤 거 알아둬야 될 거고. 사실 이 엔비디아와 경쟁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수 CEO죠. 근데 이 리사 순가 AMD가 조금 29일 날 발표가 되는데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기업은 인텔이에요. 인텔인데 31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인텔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기대를 좀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뭐 사학 개미 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빅테크 기업들 두루두루 살펴주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M7 기업들 가운데 5개 기업이 실적 공개를 합니다. 이 실적 공개가 중요한 이유가 이 실적을 보고 나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체크 포인트 삼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와 함께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들도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PC 가격 지수도 그렇고요. 비농업, ADP, 졸직, 이 고용 보고서도 굵직하게 줄지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까요? 네, 일단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다. 좀 좋은 편이다. 이 부분도 앞서 제가 이제 미국 선거 예상을 해드리면서 오히려 트럼프 쪽이 유리하게 작동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지금 변동성이 조금씩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왜? 미국의 변동성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외국인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해드리고요. 조금 이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결국엔 지금 빅테크 기업들 M7 중에서 M5 이 기업들을 보면서 다음 달에 있을 엔비디아까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첫 번째는 AI 반도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좋은 게 심지어는 지금 외국계 투자기관에서 보고서를 썼다가 아예 나왔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wrong. 우리 보고서가 잘못됐다.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올렸단 말이에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그게 왜냐하면 HBM3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는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SK 하이닉스도 인정을 받고 있는 중요한 건 이거죠. 엔비디아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투자한 것만큼 나오느냐 이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시각적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23일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공개한 경기 동향, 우리가 베이지북이라 그러죠.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주요 지역의 경제 활동들이 아주 꼼꼼하게 여러분들 이제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베이지북을 영문으로 그대로 보셔도 좋습니다. 고용이 괜찮다. 미국 경제가 고용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미국 재무장관이 누구입니까?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이사 의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른바 이 노동경제학의 태두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용이 나쁘지 않다. 2주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한 이 건수는 늘어났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건 물론 우리가 PC 또 이 소비자 PMI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이게 고용이 괜찮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감소는 노동시장이 허리케인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용 지표가 괜찮다라는 것은 이제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을 테니까요. 여하튼 일단
하나의 기조는 뭐냐? 법인세는 내려갈 것이고 미국 경제를 우선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1월은 상당히 좀 11월 10일 이후로는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좋아요, 구독.